안녕하세요. 궁금한 요즘 이슈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식의 삼촌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바로 관세입니다. 스스로 관세맨이라고 칭할 만큼 관세를 사랑하는 남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 성장을 이유로 무역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 세계 무역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 없이 다 때린다. 가장 먼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이후에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나 면제 없는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똑같이 부과하는 상호 무역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1기 집권 때도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관세 정책을 펼쳤던 트럼프는 2기 정부 취임과 동시에 1기 때보다 더 공격적으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시절부터 관세에 대한 집착과 애정을 보였습니다. 1988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강력한 무역 조치를 통해 미국이 다시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했고, 1999년 레리 킹 라이브에도 중국과 일본이 미국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며 10에서 20%의 관세만 부과해도 미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죠. 트럼프는 왜 관세가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관세는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외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외국에서 들여올 때 수입 비용으로 내는 것이죠. 관세를 받아 관리하는 것은 국가지만 관세를 내는 것은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A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철강을 수입해 간다면 A기업은 철강을 들여오기 위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관세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물건을 들여오는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기업에는 부담이 되고,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품의 판매 비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미국의 관세 부과는 자국 기업과 자국민에게도 부담이 되는 정책인데요. 그런데도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세계 경제 규모 1위 국가입니다. 하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중국, 유럽, 멕시코 등과의 무역에서 매년 수천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국이 외국에서 물건을 사기만 하고 팔지는 못하는 무역 적자가 계속된다면 미국 경제는 망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는 곧 미국의 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역 적자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꺼낸 카드가 바로 관세인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1기 정권 당시 미국의 무역 적자 원인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미국 시장의 불공정 침투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의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트럼프 1기의 관세 폭탄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어들었을까요? 결과가 참 애매합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일부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거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전체 무역 적자는 증가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어땠을까요?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수입품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농가의 수익이 급감하기도 했죠. 이로 인해 미국은 농업 종사자에게 총 280억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 전체가 불안정해지자 기업들의 투자와 채용 역시 위축됐고, 이는 곧 경제 성장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1기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의 철강, 알루미늄 생산이 증가했고, 문을 닫았던 미국의 철강 기업이 공장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른 게 더 많은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하며 관세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인 트럼프는 2기 출범 이후 더욱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 바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맞불 작전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불보듯 뻔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겠죠. 보복 관세가 계속되면 서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명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기업들은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줄이게 되고 결국 경제 성장은 둔화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세가 높아지면 수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건 덤이고요. 보복 관세가 계속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보복 관세를 주고받다 보면 국제 규칙보다 자국 우선주의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신뢰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역 분쟁을 조정하려는 FTA나 WTO의 규제를 무시하고 1대1 개별 협상으로 관세를 조정하려는 방법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 독일, 일본 등 수출 중심의 국가들은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등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전망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한국의 위기를 불러올 세 가지 요인 중 하나로 미국 관세 정책을 꼽기도 했는데요. 자유무역 체제가 약화되고 자국의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 수출에 의존해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한국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미국의 상호무역 체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앞다퉈 미국에 방문하는 중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미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을 구성해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해 한미 간 실질적인 협력 무대를 제안하며 관세 예외 지정 필요성에 대해 설득에 나섰고, 한국무역협회는 내달 중순 미 남부 주정부 아웃리치 활동을, 한국경제인협회도 대미 경제사절단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협상을 잘 끊어낸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버티는 것? 아니면 수출에 의존해 수익을 창출하던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수익 창출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 미국의 관세 폭발에서 시작될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